사실 이런 쪽은 굳이 안 배웠어도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UX 스쿨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의 소소한 팁을 좀 나누고자 해요.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에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UX를 전환을 할 때 상당히 정말 저는 쉬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도움이 됐고, 이제 일단은 UX 쪽으로 돌려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어 보니까 사실 이런 쪽은 굳이 안 배웠어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나이도 많고 학교도 굉장히 여러 개 다녔고 학원도 다니고 근데 이것저것 일을 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UX 전환이 쉬웠던 케이스이긴 해요. 내가 그 과거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사실 UX 디자이너로 전환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중 3가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거 2가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석사를 하거든요. 한국에 석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리서치 연구원으로 2년을 있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제가 스스로 이제 디자인 심리 연구소를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억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이제 막 되게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서 하니까 돈만 계속 까먹고, 저는 계속 이제 디자인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기업 강의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으로 계속 이렇게 쓰니까 이제 돈도 안 모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디자인 심리학, 이 디자인 이러한 물건을 선택한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 있죠. 어떠한 심리 기조를 방향으로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예뻐, 어떤 사람은 이걸 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별로야 라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심리 기조를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기업들한테 어떠한 상품을 디자인을 해야 잘 팔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근데 홍보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유를 2가지로 보죠. 컨텐츠가 빈약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약간 원하지 않는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홍보하고 집행했던 그런 외주를 줬던 에이전시가 거기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페셔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이 뭐 으쌰으쌰 모여갖고 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그때로 까먹게 되죠. 그때 이제 제가 디자인 심리 연구소를 하면서 얼마나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학이 여러분 말을 하면 제가 공부했던 건 성격 심리학, MBTI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심리, 대중사회, 사회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행동심리학, 사람 상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 기조들이 연구가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UX들은 행동심리학에 많이 기초를 해갖고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게 쉬웠어요. 지금 조금 다르죠. 지금 인지심리학,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해석을 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죠. 그래도 저는 이제 심리연구소 그거 하면서 디자인 심리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 심리학 공부했던 것들이 돈도 많이 까먹고 굉장히 많은 저한테 큰 임팩트로 남았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UX를 전환을 했을 때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학. 그래서 저희가 필수 도서에 심리학 책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 심리학 아니에요, 여러분. MBTI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제가 영국으로 오기 전에 진짜 한 3년 동안 미친 듯이 이것저것 다 배웠어요. 한국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제 퍼블리싱 코딩이었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와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드코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플랫폼 개발자 솔루션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이걸 배웠잖아요. 쓰는 법, HTML하고 CSS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놨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전환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용어를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패딩 값을 넣어야 되는 건지 고정값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말하는 레스폰시브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말하는 이 레스폰시브에 대한 구조는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뷰포트가 어떤 식으로 줄어들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바뀌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 퍼블리싱에 대한 HTML, CSS에 대한 용어뿐만 아니라 그런 구조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떠한 패딩 값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마진 값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얘네들이 어떤 그 방법들이 다른 건지를 배웠던 게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고 웹플로우로 넘어가고 그 외에 저희가 그 진짜 플랫폼이 많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쓰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넘어갔을 때 정말 전환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배우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코딩 지식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에센셜인 게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플러스 아니 옵셔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저희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디벨롭먼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무조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퍼블리싱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쉽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 배웠던 거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사 때 갑자기 패션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학교가 브레인 코리아 21 하면서 무슨 연구를 받았는데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수업을 정말 전 세계, 제 생각에서 전 세계 아니 한국 전국에 최초로 한번 구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너무 그 외에 저희가 그 레퍼런스를 갖고 왔던 게 카이스트, 한양공대 이런 쪽에 그전에는 이제 공대 쪽에서 하다가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엄청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웨어러블 컴퓨터가 무엇인지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팔렸던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너무 진짜 옛날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웨어러블 컴퓨터를 입는 컴퓨터, 또 컴퓨터가 의복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졸업 작품전을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려 아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6개월을 이론 공부를 해요. 카이스트에서 오셔서 하고요. 무슨 인터랙션 디자인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하고 어디서 여러 군데에서 공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막 수업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근데 기본적인 컴퓨터에 그런 구조가 있죠.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과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고 구현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그 베이직한 부분들이요. 너무 저희가 심지어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나올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웹3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플랫폼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조, 특히 우리가 그리고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잖아요. 이 환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그런 굉장히 큰 그 부분을 배웠던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컴퓨터를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 또 다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많이 바뀌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기기의 전반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가능성과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의 어떤 그 미래 그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있으면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본의 아니게 배웠던 웨어러블 컴퓨터부터 그 다음에 석사 이후에 했던 그 디자인 심리 연구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영국 오기 전에 배웠던 코딩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저한테 이 UX를 전환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도움이 된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도움이 안 된 거 두 가지를 좀 하자면 이거는 근데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UX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UX 아닌 거 아시죠? 저희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시대성이 있어요. 요즘에 UX 리서처들 많이 안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다녔다만 하더라도 UX 리서처를 되게 많이 구했고요. 제가 그 디자인 저희 석사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세우신 디자인 연구소, 리서치 연구소에서 또 2년 동안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UX랑 저희는 그때는 CX였는데 그런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UX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하면 일을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UX를 섞어 말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고 그래서 또 그런 면도 있으니 그걸 고려해서 들으세요. 제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쓸모가 그다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인데 포토샵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필수예요. 왜냐면 자꾸 얘기하지만 제조업이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리터치하고 상품을 예쁘게 만들고 그다음 상세 페이지가 아시아권에만 있는 거 아시죠? 해외에는 없어요. 상세 페이지란 개념이요. 그러니까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사실 포토샵이 제일 예쁘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제가 영국을 바꾸면서 전혀 이 포토샵 필요가 없게 됐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여러분 그 간단한 포토샵 이런 것들도 사실 포토샵을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칸바나 아니면 뭐 피그마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어쨌든 시대상이나 어떤 제가 이제 있는 어떤 그 유럽이라는 뭐 지리학적 이런 특징 때문에 네, 저는 포토샵이 전혀 저한테는 이제는 쓸모가 없었죠. 그러니까 굳이 안 배웠어도 됐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또 이건 다른 얘기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석사 때 리서치 센터 연구소를 했잖아요. 리서치, 그러니까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배우고요. 여러분 저희가 배우는 수준은 여러분이 그냥 무슨 5명 유저 리서치 해갖고 무슨 데이터 도출하고 이러한 귀여운 수준 아니에요. 저희는 80명씩 300명 모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모아갖고 아예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SPSS 같은 것들이요. 요즘엔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것도 오래됐는데 지금은 쓰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상품을 디자인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 상품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비슷하죠.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만 아니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도 시대상하고 맞아요. 지금은 리서처를 잘 안 뽑잖아요. 그리고 그 리서처를 했었던 이유가 교수님 소개로 석사니까 리서치 연구원으로 갈 수 있던 거지. 이게 학사 출신들, 학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사실 들어가기에는요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통계를 갖고도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답을.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리서치의 스킬에 따라서 이러한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은 많이 안 뽑는 추세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플랫폼들이 애널리틱스 라고 해가지고 뭐 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질적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동 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돈 들여고 사람들 만나서 결과에 리스크가 있는 그런 리서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요즘에 UX 리서처를 많이 뽑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영역도 아니기도 하지만 리서처 자체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내보낸 친구가 되기에는 굉장히 큰 핀테크 업체 UX 리서처로 붙은 친구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둘 다 전공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 나와서 된다기보단 전공 플러스 저희 학원에서 나온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처가 되려고 오신 분들은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도 막 리서치 헤비한 그런 게 아니고 리서치로는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 전 단계는 될 수 있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리서치 연구원으로 있었던 때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땐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 실무에서는요 애널리틱스 툴을 써요. 그래서 굳이 리서치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우자라는 구조여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러한 이유로 쓸모가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한국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 학원과 해외 학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또 다녔기 때문에 해외 디자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만 다니셨고 해외만 있으셨기 때문에 한국 학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 학원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회사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차별점이 다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경험이 사실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막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 개를 배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굳이 막 여러 개를 배워서 몇 년 동안 돈을 진짜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저처럼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만들었던 게 블로썸 하고요. 여러분의 목표하고 여러분의 어떤 배움에 있어서의 그러한
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희랑 잘 맞으시면 저희 학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 배우면 좀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배웠던 것들 중에 어떤 생각을 좀 접으면 더 좋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냥 제 의견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블로썸 UX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